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별 5개를 주고 싶은 책 9권을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순위는 아니고요. 읽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작가의 궤변 말하기 대회. 김동식 작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매우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진 초단편 소설, 이걸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어봤고 올해는 작법서까지 포함해서 총 5권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김동식 작가 평균으로 치면 평이한 느낌? 그냥 평범하게 기발하고 재미있다 이 정도라면 이 책은 뭔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 일단 연작소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는 딱 그 소재입니다. 김동식 작가의 말도 안 되는 상상력, 심지어 판타지 작품으로도 풀어내기 힘들었던 상상력의 레벨, 궤변 말하기라는 적절한 창고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기에 정말 베스트였던 작품, 혹시나 책택이 오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찬옥계이의 막내인. 이 책은 빌려서 봤기 때문에 책이 수중에 없네요. 아무튼 홍콩 스릴러 소설입니다. 무려 712페이지,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는데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 2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이 작가 때문에 다른 스릴러 작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재미있기 때문에 항상 스릴러를 읽을 때마다 찬옥계이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옥계이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저는 이 작품 막내인을 압도적 원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레전드급 웰메이드 드라마 시즌 한 편을 밤을 새서 정주행한 느낌. 무조건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천명관 작가의 고래. 이 작품도 어마어마하죠? 올해 부커상 후보에 올랐었기 때문에 접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3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서사시. 굉장히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소설이면 나도 충분히 소설 한번 써볼 법 하겠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저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명관 작가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완벽하게 압도되어 버렸죠.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단어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 문장의 구조, 칼같은 전후 맥락, 문장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만연체인 경우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러웠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대서사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런데 그들을 한 명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뜬금없이 여기서 등장하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꼭 다시 등장해 무언가 역할을 해내고야 맙니다. 정말 촘촘히 잘 엮인 짜임새가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여인의 얽히고 설킨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쫓아가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내뿜는 방대한 에너지에 휩쓸려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고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스트링랜드라는 한 인물을 추적해가면서 진행되는 작품. 이 작품 역시 엄청나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예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온갖 민폐를 뿌리고 다니는 막장 스토리.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에는 자신마저 박살내는 굉장히 스릴 넘치는 막장 스토리. 정말 재미있으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시는 분들은 이 책이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상. 6펜스는 현실을 뜻하는 제목인데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이상을 위해서 모든 걸 집어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작품 속에서는 다소 멋있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혹시나 현실에서도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멀리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5번째로 이희영 작가의 테스터. 페인트. 이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희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페인트는 한때 청소년 문학 성장 소설을 휩쓴 작품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테스터라는 작품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부분입니다. 스토리의 촘촘한 구성, 몰입력, 생각하지 못한 반전까지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르는 SF. 엄청나게 기발한 SF적 상상력이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작품은 주인공의 성장 드라마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SF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전. 아예 예측하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은 아니었는데 작품에 몰입해서 읽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작품에 반전까지 나온다고? 이런 느낌. 그런데 다 읽고 돌이켜보면 군데군데 떡밥도 섭섭지 않게 뿌려져 있었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소설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이 표지. 청소년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읽기에 충분한. 그리고 이 표지는 접근성을 완벽히 차단해버리는 실패작입니다. 이 표지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 믿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또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 가족. 천명관 작가의 고래를 읽고 그 여운을 잊지 못해서 또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고 내내 재미있다가 마지막에 저의 가슴을 때리는 문장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전반적으로 고래와 비교했을 때 임팩트 면에서는 고래에서 내뿜는 에너지보다는 살짝 약하긴 했지만 재미 면에서만 본다면 그 고래보다도 오히려 좀 더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다는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책. 내년에는 천명관 작가의 모든 책을 읽어볼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최난영 작가의 카페 네버랜드. 냉혈 아닌 7급 공무원 연주가 4명의 사고뭉치 노인들과 억지로 카페를 운영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걸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냉정했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을 하겠죠?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전개이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뻔하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하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만큼 재미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옴니버스 형식이 묻어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인데 읽는 내내 편안합니다. 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시간 끌지 않고 바로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이러한 전개. 매우 좋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결론이겠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마침내 결착을 지어야만 하는 그럴싸한 큰 줄기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편안한 전개와 재미, 그리고 감동, 말 그대로 완벽한 힐링 소설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대건 작가의 급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 있었고 악연인지 인연인지 만났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하고 우연히 또 마주쳐서 다시 만나고 이런 내용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책은 아직까지 재미있게 읽지 않았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잔잔한 러브스토리이겠거니 하고 천천히 읽어보려고 했으나 전혀 잔잔하지 않았고 읽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한숨에 읽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러브스토리에는 그렇게 취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었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참석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진행된 2023년 재미있었던 책 월드컵 1위에 오른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76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이 두께와 애매모호한 제목. 이 때문에 위화감이 들어서 손이 잘 가지 않고 있다가 겨우겨우 읽어보았는데 역시나 하루키답게 비유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무슨 말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전개가 이어지고 게다가 결론에서 이 상황을 절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지루할 틈이 별로 없었죠. 무슨 말인지 무슨 전개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었다. 역시나 작품 속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하루키의 마력.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작품 속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그 시간이 매우 즐겁다. 역시 대가는 뭔가 달랐습니다. 2023년 매번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영상을 올려보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즐겁게 같이 독서하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